안녕하세요. 뻘짓 용소의 뻘짓입니다. 뭐가 좀 바뀌었죠? 이사를 했어요. 아직 장비가 다 안 들어와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견적은 2월 견적이랑 비슷해요. 컴퓨터 부품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제 견적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가격을 최대한 낮추면서 최소한의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은 그런 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물론 주 용도는 게이밍이고요. 먼저 이번 달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번에 루머라고 소개해드린 GTX 1660ti가 공개되었어요. RTX 2060보다 20% 싸지만 성능도 20%가 낮아요. 그러면서도 엔비디아의 신기술인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능 자체는 지난 GTX 107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FHD에서는 충분한 성능이죠. 2060까지 살 예산이 없으시거나 레이트레이싱 그런 거 안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1660ti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밍이 좀 이해는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내놨으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원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RTX 2060 이상을 쓰라 했었죠.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GTX 1660ti 이상 쓰시면 됩니다. 이번 GTX 16, RTX 20 시리즈는 OBS 23 버전 이상에서 최적화가 진행되어서 더 높은 화질과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램값입니다. 램값이 날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떨어져도 몇천원 수준이긴 하지만 여러 제조사들이 램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삼성 램만을 쓰지만 호환이 괜찮은 다른 저렴한 램이 있으면 그거 사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달 소식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다음 달을 미리 보자면 GTX 1660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660ti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1660도 나와야겠죠. 출시일은 3월 15일로 3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는데 성능은 GTX 1060 6기가 정도일 거예요. 물론 루머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인텔 i9 9900KFC 출시입니다. 9900K는 많이 보셨죠? 아이다 64라는 하드웨어 정보를 보는 프로그램에서 이 i9 9900KFC가 등록되었습니다. i9 9900K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10코어, 12코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8코어 16스레드일 거예요. 이건 다른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달 견적 또한 지난 달이랑 비슷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달에는 150만원 이상의 고사양 PC는 구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계속 보시면 나올 거예요. 컴퓨터를 싸게 사는 방법은 지난 2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가격은 3월 4일 기준 샵다나와 PC 견적 기준입니다. 먼저 40만원대 견적입니다. CPU는 레이블리지 2200G 4코어 4스레드 CPU가 들어갔고요.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따로 그래픽 카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장 그래픽으로도 롤 정도는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고요. 나중에 RX 570 같은 그래픽 카드만 꽂아주면 최신 게임들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CPU 성능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쓰실 때는 꼭 램을 같은 용량으로 2개 구성해 주시고요. SSD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MX500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이 MX500의 경우에는 뒤에 아스크텍이랑 대원 CTS가 있는데 제품 자체는 똑같지만 물건을 들여오는 유통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격 싼 거를 고르시면 돼요. 하드는 도시바 1TB P300을 선택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리뉴얼해서 나왔는데 웬만하면 이걸로 하시되 다른 원하는 회사가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윈도우랑 게임 한두 개 정도만 SSD에 까시고 나머지 자료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하드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하드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드를 아예 빼시고 SSD 용량을 500기가 1TB 올리셔도 되고요. 케이스는 에코 아수라 케이스를 골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매달 바뀌죠. 솔직히 케이스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쿨링이 좋은 케이스를 추천해드려도 디자인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구글에 다나와 케이스 검색하셔서 미들타워, 빅타워 중에서 디자인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메인보드에 B360M 이런 식으로 M이 붙어 있다면 호환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파워는 500W가 들어갔는데 쿨맥스는 제가 원래 자주 쓰는 마이크로닉스의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쿨맥스나 마이크로닉스나 둘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이 40만원 견적은 영화 감상, 롤 이런 기본적인 컴퓨팅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배그, 오버워치 이런 말로만 들어도 무거울 것 같은 이런 게임들은 돌리기 힘드니까 가능하면 80만원, 100만원 이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60만원대입니다. 아까 1번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추가한 건데요. RX 570 8기가를 넣었어요. RX 570은 GTX 1060 6기가보다 10% 정도 떨어지는 성능이지만
가격은 2배 저렴합니다. 그래픽 램도 8기가라서 더 유리한 부분도 많고요. 만약 제가 알려드린 제품이 품절이라면 RX 570 8기가라고 적혀있는 제품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성능 자체는 다 똑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견적으로는 배그 국민 울트라 옵션에서 최저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하고 로스트 다크 중옵션 이상에서 레이드까지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저예산이다 보니까 뭐 옵션을 좀 더 높이거나 아니면 배틀필드 5 같은 좀 무거운 패키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돈을 쓰셔야겠죠. 다음은 80만원대입니다. CPU가 인텔 i5 9400F로 올라갔는데 6코어 6스레드로 아주 좋은 성능이 CPU입니다. CPU에서 벌크와 정품의 차이는 AS 기간의 차이인데 정품은 3년, 벌크는 1년이에요. 하지만 CPU가 사용하다 고장날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벌크 사셔도 충분해요. 벌크 플러스 쿨러로 사시면 기본 쿨러가 따라오고 그냥 벌크만 사시면 쿨러가 안 따라와요. 9400F 정도는 기본 쿨러로도 충분하긴 한데 조금 더 뽀대를 원하신다면 다른 원하시는 쿨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MSI H310M 프로 보드인데요. 유의하실 게 B360이라고 무조건 H310보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드 칩셋 차이고 전원부로 따지면 이 보드는 10만원 정도의 보드의 전원부와 동급입니다. 메인보드 구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픽카드는 RX 580 8기가가 들어갔는데 GTX 1060 6기가보다 10% 정도 좋은 성능입니다. 램은 여기서부터 16기가로 파워는 600W로 올라갔어요. 어떤 게임이든 좀 원활하게 돌리고 싶으시다면 이 견적부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100만원대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GTX 1660 Ti가 들어갔고요. 이 정도면 웬만한 게임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배구도 국민 울트라에서 손을 조금 더 봐야겠지만 144프레임 방어도 가능하고요. 원컴 방송을 좀 저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견적을 베이스로 CPU를 i5 9600K로 바꾸시고 쿨러를 2~3만원짜리 아무거나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인텔 CPU 끝에 F가 붙어있는 건 CPU에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뜻이어서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방송이 불가능하거든요. 참고로 인텔 9세대 CPU들은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인텔은 오버클럭 가능한 보드가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 대비 메리트가 별로 없는 편이죠. 다음은 110만원대입니다. 그래픽카드가 GTX 1660 Ti에서 RTX 2060으로 바뀌었어요. RTX 2060은 GTX 1070 Ti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RTX 시리즈는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 같은 엔비디아의 신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술들을 지원하는 게임들은 몇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늘어날 거예요. 나 게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110만원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전이 100만원대나 이 110만원대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나 싶어요. 많은 분들이 배그를 물어보시는데 이 견적으로 배그는 국민 울트라 옵션에서 교전 상태에서 144프레임 방어가 간신히 되는 수준이에요. 교전 상태에서 이펙트가 복잡하게 섞이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RTX 2060 정도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녀석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배그 최적화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옵션을 다 올리고 배그를 하고 싶다. 그러면 120만원대를 사시면 되죠. RTX 2060에서 2070으로 올라갔고요. 만약 QHD 모니터를 쓰신다? 그럼 적어도 이 견적은 쓰셔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QHD 모니터를 게이밍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FHD 144Hz 모니터를 쓰고 있고 웬만한 게임에서 144프레임 방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120만원대 견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전체적으로 내려가서 이 견적은 2월달엔 130만원대였는데 120만원대로 바뀌었어요. 다음은 130만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견적을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조립까지 해서 받아볼 수 있는 샵다나와 조립 서비스에서는 9700K 벌크를 50만원 했던 걸 60만원에 팔고 있고 정품은 80만원을 받고 팔고 있어요. 단품으로 따로 구입하려 해도 55만원을 받아요. 참고로 2월에는 4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한 달 만에 10만원이 오른 거고 이걸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샵다나와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지난달보다 20만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9400F의 경우에는 가격이 2만원 정도 올랐던데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9700K, 9900K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120만원대까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견적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2월 견적이 200만원대, 270만원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듣기로는 인텔 CPU의 공급 자체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3월이 다 끝나기 전에 가격이 정상화되거나 하면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쩡하게 끝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정말 급하신 분이 아니면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 용팔이들 이거